대한민국 콘텐츠의 트렌드를 알기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콘진원의 콘텐츠 정보픽, 콘픽 1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였던 밈.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유전자처럼 자기 복제를 반복하며 종교나 사상 이념 따위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시키는 현상을 의미했었다면 21세기 이후 밈은 온라인 유행, 인터넷 놀이문화 등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한 장이나 움직이는 GIF 파일, 짧은 동영상이나 큰 의미 없어 보이는 몸짓, 단 하나의 문장이나 해시태그 모두 밈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엔 이 밈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중심에 서며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자유롭게 업로드 가능한 유튜브나 틱톡 등이 이러한 확장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음악 산업에선 대면 비즈니스들이 중지되고 온라인 공연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이용자들을 집약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전 세계적으로 밈 유행이 불기 전인 2010년대. 우리나라에선 이미 대중음악과 밈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한국 음악 산업에서 밈의 역할을 발견한 대표 사례,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빌보드 핫 100 차트 2위, 2010년대 빌보드 통합 스트리밍 차트 1위를 기록하고 2022년 1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43억 회를 넘어선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그 자체로 거대한 밈의 집합소로 불리는데요.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 중독성 강한 후렴구, 2012년을 대표하는 댄스로 기록된 말춤 등 여러 요소들이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국경과 언어, 인종 상관없이 모두가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하고 재조합했던 거죠. 이러한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음악 산업에서 유튜브가 강력한 영향력을 얻는 시발점이 되었고, 관계자들이 노래의 밈적 요소로 인한 흥행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강남스타일의 성공 이후 한동안 눈에 띄는 밈은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2020년부터 한국 음악 산업과 밈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몇 가지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 가수 지코가 발표한 아무 노래, 2022년 1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달성하며 지코를 대표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아무 노래의 인기 비결은 댄스 챌린지의 흥행에 있었습니다. 노래의 분위기를 잘 살린 리듬감 있는 안무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인데요. 먼저 지코가 이를 다른 가수들과 함께 추며 샵 아무 노래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 업로드했고, 이후 노래와 안무에 관심을 보인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챌린지에 참여하며 하나의 유행이 되었죠. 그 결과 아무 노래 발매 열흘 만에 틱톡에서만 10만 건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 관련 영상 조회수는 1억 600만을 넘기는 등 빠르게 확산되며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무 노래의 챌린지 유행 이후 틱톡과 챌린지는 마케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며 거의 모든 가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비의 깡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2017년 발표 당시에는 반응이 좋지 않아 잊혀졌던 노래가 밈을 통해 역주행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호평받았던 뮤직비디오가 시간이 흐른 뒤엔 일종의 유의로 받아들여지면서 네티즌들은 해악을 담아 기분 나쁘지 않게 조롱하는 댓글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 댓글로 즐기는 음악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1일 1깡, 19깡, 깡지술래 등 깡과 관련된 수많은 유행어들을 탄생시켰죠. 뮤직비디오에 달린 재치 넘치는 댓글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인기 영상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가수 비는 깡의 유행 이후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각종 광고 모델로 섭외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밈도 있는데요. 바로 2020년 발표한 나훈아의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또한 발매 당시에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진 못했지만
KBS에서 2020년 추석 연휴에 방영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계기로 밈으로 확대됩니다. 방송 전부터 나훈아의 15년 만에 TV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고, 방송은 순간 시청률 41.4%를 기록하며 SNS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는데요. 특히 테스형, 인터넷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세대는 1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르며 삶의 의미를 묻는 노랫말에 열광하며 나토형, 마스형 등으로 패러디하거나 방송 캡처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등 수많은 밈으로 자신들만의 놀이를 즐긴 거죠. 방송 이후 테스형 뮤직비디오는 10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달성하며 노래의 흥행으로까지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드라마, 예능, 음악, 문화, B급 문화 할 것 없이 콘텐츠라고 부르는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밈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인터넷 밈과 그 유행이 음악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우선 밈은 대체로 휘발성이 강합니다. 또 자극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행이 시작된 것인지 발견하기 어렵고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죠. 한편으론 누구나 유행을 만들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유행이 특정인에 대한 조롱, 악의적인 혐오 등 부정적 요소를 담고 있을 때 그 책임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의 색다른 트렌드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밈.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식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 건강한 밈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잊혀졌던 음악이 밈을 통해 다시 기억되거나 자기 음악을 알릴 수 없었던 뮤지션에게 밈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국내 음악 산업에 밈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례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콘진원의 콘텐츠 정보픽. 오늘은 음악 산업에서 볼 수 있는 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국내 음악 산업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국 콘텐츠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